사실 어떤 게 붓다의 진짜 가르침인지 아는 사람이 알기 어렵잖아. 알기 어려워. 약도 그렇잖아요. 못 고치는 병이 약이 제일 많잖아. 그래서 뭐 그러니까 방법론을 그러니까 공부하는 방법을 약간 다르게 해야 돼. 그러니까 아까 한약 우리가 경락 공부했을 때 그 질문처럼 뭘 바꾸지? 그럼 우리가 뭐가 바뀐다고 할 때는 뭐가 바뀌는 거지? 그래. 그 음식을 먹고 들어가면 무슨 뭐 어떤 무슨 뭐 성분이 있어서 그 성분이 뭐 뇌에 어떤 호르몬을 분비시키고 막 이런 얘기들 하잖아. 근데 그건 내가 경험할 수 없잖아. 아무리 그런 거를 공부를 열심히 한다 한들 그러니까 해부학을 막 30년 가르친 선생이야. 아내는 막 다 꿰뚫듯이 다 알아. 그러면 그 사람 진짜 호흡 수련 잘해? 그런 거 완전 다른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나를 자신을 느낀다는 거하고 나 자신을 이렇게 느껴서 나를 느낀다. 이렇게 내가 자각되고 이런 어떤 이렇게 감각에 반응하고 이런 차원하고 해부학적 생리학적 지식이나 이런 거하고는 많이 다르다는 거지. 그러니까 방법이 달라야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러니까 요새는 또 불교 공부할 때 막 뭐 대뇌 생리학 공부 안 하면은 불교 이해 못 하는 줄 알아 또. 뇌 쪽으로 또 많이 연구됐어. 그러니까 막 뇌도 이해하고 무슨 근데 그러니까 그런 방식이 아닌 것 같아 내 생각에는. 그러니까는 아까 경락을 바로 보고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으니까 내가 뭐 느낀다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차를 먹으면 느낄 때 이 느낌은 그냥 경락의 흐름밖에 못 느끼는 거거든 우리는. 그러면은 그 느끼는 거에 한해서만 그냥 이렇게 공부하면 되는 거지. 그런 식으로 이제 그 불교도 접근하면 좀 쉬울 것 같은데 좀 너무 많아. 너무 교리체가 너무 많아. 너무 많고. 그러니까 붓다가 이렇게 가르칠 거 아니야 사람들. 그럼 가르쳐서 쟤를 바꿔야겠다. 뭘 바꾸지? 그냥 그 양반이 그러니까 뭘 바꾸라고 했을까? 그 생각을 좀 해보려고 그러는 거지. 이미 붓다도 분명히 어느 정도 사람의 어떤 그 삶의 어떤 방향성 이런 것들은 다 이해했다고 난 생각이 돼. 마치 우주의 질서처럼 뭔가 매일 하루가 이렇게 돌고 도는 것처럼 사람의 삶도 뭔가 그런 게 있다라는 걸 어느 정도 인정했을 거라고. 숙명론자는 아니었겠지만 그 당시에 엄청난 뭐 점성술사도 많았을 거고. 그렇죠. 예전 시대는. 그러니까 오히려 뭐 그런 쪽으로는 이런 쪽 더 발달됨이 더 많았겠죠 지금보다는 오히려 차라리. 그러니까 또 붓다 탄생 설화도 보면 그렇잖아. 누가 뭐지 어디서 그 옆구리에서 태어났는데 뭔 선인이 와가지고 뭐 이렇게 딱 보고서 이 뭐 전륜생왕이 될 뿐이고 어쩌고 이런 것들이 사실 그 안에 이렇게 들어있잖아. 어떤 그 예견된 삶의 어떤 그 방향성 같은 게 이렇게 숙명론적인 얘기들이 불교 교설 안에 들어와 있어 이미. 마약을 나면 이번에 뭐 세계를 구하는 이미 그치? 태어나기 전에 그냥 나와 있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언제 짜맞춰진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붓다 돌아가시고 한참 뒤에 만들어진 얘기 같긴 해. 그렇죠. 근데 시켜가 시킨 거지 뭐 어떻게. 그런 내용들이 붓다도 어느 정도는 이렇게 접했을 거란 말이지. 근데 그런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변화가 있으려고 해. 뭔가 원하는 게 있어. 나는 깨닫고 싶어요, 뭐인. 그러면은 그걸 이렇게 가능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럼 뭘 바꿔서 가능하게 해주지? 요게 이제 되게 중요한 것 같아. 뭘 바꾸려고 했을까? 과연 인간이 바뀔 수 있을까? 근데 붓다는 분명히 뭔가 가르쳤단 말이야? 그거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같아. 그 사람 외모 못 바꾸잖아. 그죠? 외모. 눈 작은 사람 크게 못 만들고,
귓볼 없는 사람 귓볼 못 만들고, 그다음에 키 작은 사람 키 크게 못 만들고. 그러니까 부다가 뭔가 바꾸려고 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데 되게 초점을 맞추고 이렇게 접근하면 조금 약간은 그래도 이렇게 길이 정해질 것 같아. 근데 그냥 뭔가 굉장히 지혜로워야 되고, 그 다음에 깨달아야 되고, 막 깊은 선정에 들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니까 약간 뭔가 핀트를 못 맞추는 느낌이 있어. 그래서 지금 내 머릿속에 정리되기로는 부다는 인간의 기억을 바꾸려고 했던 것 같아. 기억? 기억. 그러니까 그 사람의 운명은 못 바꾸는 것 같아. 대략적인 지금까지 명리 이렇게 공부하는 모습을 보니까 어떤 큰 파동은 정해져 있는 것 같더라고. 근데 기억은 바꿀 수 있는 것 같아, 인간이. 그러니까 선정이 왜 드냐? 기억을 바꾸려고. 깨달으면 뭐가 변해? 기억이 바뀌어. 그러니까 기억이 가장 중요한 개념인 것 같아. 기억. 그럼 그 기억이라는 게 뭐 어떤 경험 같은 걸 말하는 거야? 그렇지. 살면서 이렇게 삶의 경험이 계속 쌓이잖아. 그 쌓인다는 거를 업이라고 한 거지. 그 다음에 업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그러잖아. 그 자기의 경험의 기억에서 못 벗어나는 거지, 인간은. 그 경험이 쌓인 경험이 그 경험에서 내가 선택을 하게 되다 보니까 그 선택을 못 벗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누군가가 바뀐다는 건 과거에 쌓였던 경험의 기억이 뭔가 변화가 있다는 걸 뜻해. 그러니까 오늘 내가 뭐 커피를 마셔. 그러면 이전에 커피를 마셨던 기억이 지배를 하면 그 커피에 대한 어떤 경험이 언제나 똑같을 거 아니야. 근데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고 이런 어떤 그 경향성이나 이런 것들이 기억에 의해서 왜곡되는 게 많거든. 내가 타고난 체질에 비해서 나는 찬 걸 좋아하면 안 되는 체질이야. 근데 대부분 반대로 가지. 그지? 대부분 반대로 가지. 근데 이제 그게 기억에서 결정되는 것 같아. 예를 들어 이렇게 찬 걸 먹으면 시원하잖아. 그건 상쾌하지. 그러니까는 그 상쾌함만 기억하는 거야. 근데 들어가서 나중에 고생했던 게 뱃속이 차가워지는 것에 대한 기억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뱃속이 차가워지는 기억은 형성을 시켜줘야 되고, 차가운 게 들어가서 여기도 시원하지만 뱃속도 차가워진다라는 기억을 씌워주면 그 사람은 이제 좀 다른 방식으로 차가운 걸 대하겠지. 그러니까 그런 걸 원했던 것 같아. 부다가 인간의 어떤 변화를 뭔가 일으켜서 과거의 삶과 다른 것을 살려면 도대체 뭐가 바뀌어야 되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걸 기억이라고 판단했던 것 같아. 그게 내가 지금까지 내린 어떻게 보면은 결론이에요. 이렇게 겉에 피부에 뭐가 이렇게 생기고 그러면 뭐 이제 피부만 연고 바르고 근데 이게 피부 밑에 속에서 이렇게 이 움직이는 게 있잖아. 마치 물 위에 떠 있는 배 아래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게 있듯이 물살이 이렇게 싹 이렇게 흐르는 것에 의해서 그 위에 배가 움직이니까 겉으로 나타난 것 안에서 움직이는 놈이 이제 보이지 않으면 계속 겉만 가지고 이제 얘기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부다도 그러면은 이렇게 떠 있는 거 아래에 있는 게 뭐냐. 그 중에 도대체 명상을 하건 뭐라건 간에 그걸 뭘 바꿀 수 있냐. 그래서 이제 그걸 얘기한 거지. 인간은 색수상행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색수상행식. 그러면 색을 바꿀 수 있냐. 상을 바꿀 수 있냐. 수상을 바꿀 수 있냐. 아니면 행식을 바꿀 수 있냐. 그러니까 뭔가 물 위에 떠서 배가 이렇게 움직이는 그 곳에 내가 타고 있는데, 내 의식이 타고 있는데, 그 밑에서 이렇게 계속 작동하면서 그 배를 갖다가 막 끌고 가, 이렇게. 근데 우리는 배만 보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되게 답을 못 찾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해결한다고 하는 게 뭐야?
난 저리 가고 싶은데. 그거 이제 막 노를 젓는 거지. 근데 실은 이 물살이 그 물줄기가 이렇게 형성된 것을 벗어날 수가 없어. 아무리 배를 젓는다고. 물 밖으로 나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의학에서는 이제 경맥을 봐야 되고 사주에서 바꿀 수 있는 게 뭐냐. 계속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공부의 방향을 정해주는 것 같아. 그게 그러니까 뭘 바꿀 건지. 예를 들면 이제 색수상행식이 있으면 태어나서 우리 몸이 자라는 거는 내가 어떻게 조정할 수 없잖아. 내 키를 내 맘대로 난 2m까지만 커야지 이렇게 클 수도 없고, 많이 크기 위해서 막 칼슘도 더 먹고 막 하면 도움이 될 것 같지만 실은 그건 자기 생각이고, 결국에는 나를 감싸고 있는 이 기후와 지구의 어떤 그거와 내가 나라고 하는 것을 이루고 있는 어떤 유전적인 어떤 이런 것들, 타고난 어떤 그런 것들이 이렇게 막 조합돼서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거지. 내가 뭐 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고 뭐 매달려야 되고 그러면 키가 클 것 같고. 근데 그러니까 이렇게 바다 밑으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색수 상행식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지. 색수 상행식이 우리 존재를 이루고 있는 그 색수 상행식이 이렇게 흘러가면서 이제 막 우위로 이제 뭐가 병이 생기기도 하고 불쾌하기도 하고 감정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믿음이란 말하고 최면이란 말하고 동의어인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대부분의 유일신교들은 다 최면에 걸린 상황이거든. 믿는다고 얘기할 수 없어. 최면에 걸렸다고 얘기해야지. 뭔가를 배울 때는 절대적인 믿음이 필요하거든. 그렇지. 뭐 그렇긴 하지. 사실. 그러니까 나중에 바뀌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어도 하나님이 있다고 절대적으로 믿어버리면 내 안에서 이 중심성이 확 일어나 버려. 이게 되게 좀 뭔가 비합리적인 면이거든, 존재에. 그러니까 생각으로는 되게 앞뒤가 안 맞아. 얘는 입증이 안 돼 있는데, 입증이 안 된 것을 믿어, 또. 믿는데, 실제로 안에서 또 변화가 일어나 버려. 이게 되게, 그러니까. 믿는 대로 변화하는 거지. 참, 그래서 이성적인 사고만으로도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 존재의 변화는. 그러니까 나는 또 인정하는 게 어찌됐건 간에 그렇게 따라서 거기서 믿는 사람들이 훨씬 빨라요. 그렇지. 훨씬 빨라. 훨씬 빨라. 그러니까 아직도 전 지구의 100%가 신앙이야. 뭐 그렇긴 하지. 그러니까 아무리 AI고 뭐 일론 머스크가 무슨 막 엄청난 뭐 인공위성을 몇천 개 쏘아 올려서 어떻게 한다 해도, 그러니까 마음의 어떤 구조는 인류에게 있어서 크게 3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화가 없어. 아직도. 어찌됐건 그건 동의해요. 그러니까 미국도 대통령 되면은 성경책 들고서 이렇게 선서하잖아. 그런 시대야, 아직도. 처음 시작할 때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래도 좀 나아. 그럴게요. 또 딴 나라 보면 미국 보니까 아주 진짜 그러네. 웃기잖아. 무슨 왜 대통령이 성경책을 들고 선서를 하냐고. 굉장히 모질란 모습이지. 그러니까 신앙의 힘이 아직도 세계를 지배해. 그러니까 장사를 하려면 신앙의 힘을 빌려야 돼. 그리고 인간의 내면의 속성, 아무리 생각을 한다 해도 이 가슴을 이렇게 탁 해서 이렇게 일종의 최면을 들리게 해야 돼. 당신은 행복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뭐 이런 거. 그러면은 그 말을 들으면, 그래, 나는 행복하기 위해서 태어났어.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 그냥. 근데 사주 보면서, 운이 어쩌고 저쩌고, 이게, 할 말이 없는데, 뭐 나쁘지도 않고, 좋지도 않고, 그러는 순간, 그 사람도 그 체면에 걸려. 그러니까, 붓다가 뭔가 이렇게 바꾸려고 했던 게 딱 그런 것 같아. 어쨌거나 라이프의 어떤 에너지,
지구가 자전하고 태양이 이렇게 돌고 이런 것들은 변함이 없잖아. 없는데 인간이 태어나서 바꿀 수 있는 것은 결국에는 딱 그 한 생각 차이인 것 같아. 그러니까 나쁜 일이 생겨도 그지? 이렇게 당신은 행복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라고 계속 주문을 걸면 그 사람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았도 죽을 똥 말 똥 힘든데도 막 힘들게 막 엄청나게 고생을 해도 행복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 하고 어떻게 보면 그게 참 아름다운 모습일 수 있을 것 같아.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뭐 종교의 순기능이죠. 어떻게 바꿀 수 있는 그 부분만 바꾸려고 하면 되게 그게 좋을 것 같다는 거지. 그러니까 뭐 어쨌건 명리도 이제 사람을 바라본 하나의 이제 도구잖아요, 도구. 이제 도구로 사용을 하는데 종교인이나 수행하는 사람들은 명리가 의미 없다고 하는 게 이제 약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주 상황 봤을 때 뭐 제가 들어서 뭐 제가 이제 좀 잘 돈을 벌었다 혹은 뭐 제가 나가서 돈을 뭐 잃었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사람들 돈이 들어오면 돈을 좋네. 돈이 이제 나갔으니까 뭐 안 좋네 이렇게 보는데 종교인들은 돈이 들어와도 하나님의 뜻이고 돈이 나가도 하나님의 뜻이잖아.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뭘 바꿀 수 있느냐. 근데 그럴 때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든 것처럼 그래 내 마음속에 뭔가 돈에 대한 욕심이 들어왔어. 근데 상황은 어떤지 몰라. 근데 그럴 때 그 돈에 대한 욕심을 그거를 바꾸는 거는 가능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에 그것이 바뀌면은 상황도 바뀐다고 또 이제 이어서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 안에서 에너지가 바뀌는 요 내 몸 안의 에너지 요걸로 이 주변의 에너지를 어렵지. 명리를 통해서 뭔가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지점, 그게 이제 구체적으로 뭐냐? 사람들은 명리를 보고서 뭐 어떻게 마음을 먹고 어떻게 해서 상황을 극복해내고 그 운을 개운하고 막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가능한 선이 어디까지냐 이런 것들을 선택을 좀 내가 그러니까 어차피 명리라는 것도 결국은 선택을 하는 거 기준이거든요. 가냐 마냐 하느냐 안 마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사업을 한다 그러면 사업을 크게 벌릴 것이냐 사업을 줄일 것이냐 이런 어떤 그런 선택이잖아요. 선택인데 명리는 어찌됐든 선택의 어떤 기준에 도움을 주는 건 있어요. 내가 선택했어. 예를 들어서 하더라도 크게 하느냐 작게 하느냐 다르잖아. 크게 해서 크게 망하느냐 작게 해서 안 망하느냐 이런 것처럼 그 선택의 기준.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크게 할 그런 기회가 오면 그냥 크게 해. 아니야. 근데 그거 그러니까 선택을 내가 그러니까 어떤 에너지의 양이나 어떤 그 에너지 자체 예를 들면 내 운이 240볼트야. 그거를 120볼트로 못 바꾼다니까. 그러니까 물론 사주마다 그 모양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어떤 사람은 100억을 벌어도 부족한 사람이 있고 1000만 원 벌어도 만족한 사람 있잖아. 근데 그게 제 양이거든. 근데 물론 그것도 타고나긴 했어. 타고나긴 했는데 그 양에다가 또 밖에서 들어오는 양이 있어요. 나는 원래 제가 착했는데 밖에서 100이 들어와버려. 갑자기 욕심 확 나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또 내가 원래 그러니까 밖에서 들어오는 그것까지도 사실은 다 이게 그 안에 있는 거잖아. 여기 소금을 올려놓고 일어났던 몸에 어떤 이런 무의식적인 반응이 있단 말이야. 마치 소금을 얹었을 때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반응이 이미 있어. 그러면은 그 반응에 우리는 따라하게 돼 있다고 그냥. 소금을 이렇게 놓고, 그러면은 소금이 손에 뒤어졌을 때 몸에서 안다고. 반응을 바로 해버려, 온몸이. 힘이 싹 생기거나 쫙 빠지거나. 이거는 의식 이전에 일어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근데 명리를 우리는 의식 이전의 것을 보려고 공부를 해야 되거든. 근데 그거를 계속 해석의 영역에서 계속 돌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명리를 깊이 배우지 못해. 우리의 의식적 결정이 일어나기 이전의 상태. 마치 소금을 얹었을 때 나도 모르게 그냥 이렇게 그냥 뭔가 결정돼버려 그냥. 그 파동에 의해서 나도 모르게 그냥 소금을 맛있어 해. 그러니까 그 영역에 다가가기 위한 거지. 명리를 잘 보는 사람들은 내 느낌은 나는 명리 공부를 옆에서 하는 것만 이렇게 지켜봤어. 근데 그 시스템을 알겠어 뭔지. 그리고 그 글자들이 뭔지 그 글자들은 사실은
언어적으로 해석을 계속해서 우리가 공부하고 배운단 말이야. 근데 그 글자들은 마치 소금과 같아. 예를 들면 갑이라는 글자를 여기다가 딱 올려. 딱. 그러면은 갑이라는 에너지가 딱 있어. 생겨. 그렇죠. 명리는 글자는 에너지지 뭐. 그렇잖아.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배우는데 나중에 활용을 할 때는 이게 의식적 활동 안에서 언어적인 개념으로 계속 설명하고 조합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여기서 괴리감이 생기는 거야. 무식적. 그러니까 어제 그거를 이렇게 경험했잖아. 경락. 우리는 뭔가 모르게 막 일어나, 감정이. 분노도 일어나고. 근데 결국에 그 안에서 그걸 일으키는 그 근원적인 걸 봤더니 담경이 화가 심장을 치고 그러면서 간경도 같이 막 상류하고 그러면서 일어났던 거야. 라는 거를 우리가 이렇게 확 보잖아. 그와 같은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명리 공부를 하는 거에 막 계속 강의를 듣고 공부를 해. 문자로. 요것은 뭐 충이고 어쩌고 저쩌고 뭐 함장이 뭐가 돼 있고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합의 들어서 이렇게 막 하는데 그러한 글자들이 이렇게 막 합의돼서 충이 생기고 막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역동적으로 뭐 어떤 에너지들이 막 이렇게 막 공중에 떠서 이렇게 막 이렇게 생긴다고, 형성이.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하나의 어떤 결정적인 에너지의 방향성을 탁 만들어 이렇게. 그게 그러니까 이게 안 떠오르는 거야. 마치 우리 안에 수많은 에너지 경락들이 있잖아. 그럼 그 경락들이 막 동시 진동하면서 막 만들잖아, 뭔가를. 감정 상태도 만들고. 또는 뇌의 어떤 부분에 가서 그러니까는 이 뇌에 이 저장돼 있는 데이터가 있잖아. 그러면은 간경맥이 가서 이렇게 열게 하는 부분이 있고, 방광경맥이 가서 이렇게 작동하는 뇌 센서가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 에너지 작용에 따라서 내가 기억이 일어나기도 하고 안 일어나기도 하고 그 순간에 그러니까 이미 그 무의식 안에서 결정되어져 있는 것들의 어떤 방향성이 있단 말이지. 그거를 읽어내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잖아. 근데 대부분이 그냥 언어적인 해석에 계속 의존한다는 거야. 그리고 질문하는 사람도 제가 그 외국에 가려는 마음이 최근에 생겼는데 가도 됩니까?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지. 그렇죠. 근데 그렇게 마음을 먹어서 내가 외국에 가고 싶은 생각이 드러나는 거는 이미 이제 수면 위에 확 올라온 거고. 그러면 그 생각을 띄우는 놈이 있을 거 아니야, 밑에서. 그 띄우는 놈이 그게 명리라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계속 질문하는 게 그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뭘 바꾸냐 할 때, 위에 떠오른 놈을 바꿀 것이냐, 아니면 밑에서 계속 이렇게 떠오르는 그런 생각들을 이렇게 받치고서 이렇게 밑에서 밀어 올리는 그 놈을 바꿔야 이 놈이 바뀔 거 아니야. 약간 이거는 약간 불교적인 방식의 내가 해석이야. 그러니까 붓다가 뭔가 인간이 어떤 명상을 통해서 뭔가 해서 바꾸려고 하는데 그 바꾸는 거는 이미 무의식 속에 기억이 돼 있는 나도 모르게 뭔가 몸 안에서 막 일어나는 이런 것에 의해서 표면적으로 탁 생각이 나오는 거거든. 그 생각을 결정하는 그 밑에 있는 놈을 바꾸도록 하는 거지. 그러니까 자꾸 선정에 들어야 되고, 언어적인 의식이 끊어진 상태로 자꾸 가야 되고, 네 생각을 계속 하는 순간 그 생각을 일으키는 그 놈들을 못 본다.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명리도 나는 같은 시스템으로 이해를 하거든. 결국에 그걸 공부했던 것이 결국 8글자라는 게 에너지고, 에너지의 조합에 의해서 일어난 어떤 내적인 구조가 있다는 거지. 건강 또한 마찬가지고. 근데 그거를 대부분 사람들은 이제 세속적인 용어로 뭐 승진을 합니까? 무슨 뭐 대학을 갑니까? 안 갑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관념적인 방식으로 이제 자꾸 풀려고 하니까 결국에는 물 위에 떠 있는 놈만 계속 보고서 그 놈을 띄우는 밑에 있는 그 거대한 물결은 자꾸 놓친다는 느낌이 드는 거지.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명리를 보는 사람들의 이제 그 목적은 대부분 사람 목적은 약간 예측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이유는 그러니까 이제 가서 좋냐 나쁘냐 근데 예측을 하는데 물 위에 떠 있는 배가 내일 어디쯤 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되게 어리석다는 거야. 그 놈을 배를
밀고 떠있게 해서 가게 만드는 놈은 밑에서 흐르는 물살이잖아. 그러니까 그 물살의 흐름을 봐야지 자꾸 배에다 초점을 맞추고서 저 승진합니까 안 합니까? 이렇게 하면 이제 되게 해석이, 그래서 명리의 해석이 어려워졌다고 난 생각을 해. 이게 나는 이제 약간 불교적인 또는 그 고대 요가의 어떤 명상 이론을 적용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그 생각의 영역, 일상적으로 대화하고 이해하는 영역은 위에 드러나 있는 의식의 영역보다 밑에 잠겨져 있는 엄청난 그 무의식의 세계, 오토 메커니즘. 그러니까 세포가 만들어지고 혈액이 돌고 경락이 때가 되면은 뭐 자충 진사오미 신유 수레에 따라서 경락이 순서대로 막 도는 막 이런 세계가 있잖아. 우리 안에 무의식적인 그 에너지의 어떤 작용들에 의해서 어떤 사람이 자시에 태어났냐 술시에 태어났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폐기운을 많이 받고 간기운을 많이 받고 그 나는 시간 따라서 이게 너무 과학적인 거잖아 실은. 그렇죠. 그냥 그런 영역에서 흘러가는 어떤 진동수, 에너지 어떤 그 진동수가 그 위쪽에 떠 있는 것들을 다 받치고 있고 그거를 흐르게 하는 거잖아. 근데 우리는 그 물 위에 떠 있는 놈을 가지고서 그 놈만 가지고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사실은 실상을, 그러니까 이제 실상이란 말 있잖아요. 그 실상을 봐라, 여실하게 뭐 현장. 그러니까 이게 다 그런 말인 것 같아. 위에서 이게 우리가 인식되고 자각되고 말을 하고 이런 것들이 다가 아니고 그 놈으로 움직이는 그 밑에 있는 놈들을 가지고서 얘기를 해야 된다. 8글자를 딱 써와. 그럼 그걸 보면은 그 글자가 에너지로 탁 이렇게 그렇죠. 작동을 해. 그러면서 딱 보는 순간 내 안에서 그 8글자 에너지가 쭉 이렇게 탁 이렇게 느껴져. 그러면서 아, 지금 이 사람이 이런 상태구나. 그러니까 경락을 진단하는 거하고 내가 똑같다고 난 생각하거든. 근데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나도 그냥 8글자를 놓고 그냥 바라봐요. 계속 바라다 보면 어쩔 때는 그 느낌이 뭐 서늘한 느낌이 있고 뭐 뜨거운 느낌이 있고 그렇지. 뭐 건조한 느낌이 있고 막 그다음에 또 어떨 때는 뭐 그 8글자 봤는데 그 사람의 어떤 뭐랄까 뭐 몸의 형상 뭐 아니면 뭐 어떤 에너지의 느낌, 그러니까 그 일단 그 느낌이 이제,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이렇게 하나에 잘 안 되면 하나를 놓고 그냥 아침에도 한번 보고 그다음에 점심에도 한번 보고 이런 식으로 계속 이게 그 어떤 오행의 느낌을 이제 보려고 하는 연습인데, 진짜로 명리도 자기가 수련하지 않으면 그게 왜 이해가 되냐면, 내가 이제 머리가 좀 맑아야지 딱 보이잖아요. 안 그러면 내가 관념이 있으니까 그래서 확실히 보면 어쩔 때는 보이는데 어쩔 때 전혀 안 보일 때가 있는데, 확실히 보면 자기가 좀 맑았을 때 잘 보여요. 확실히. 그건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느낌이 되게 강하게 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명리를 그냥 함부로 보는 게 위험하다고 내가 느낀 게, 왜냐면 맑지 안 맑든 간에 해석으로 풀면 그냥 바로 볼 수 있는데, 사실은 에너지를 보려면 자기가 맑지 않으면 보기 어렵거든요. 그지? 네, 그래서 명리도 어떻게 보면 제대로 보려면 원래는 자기 수련을 해야 돼요. 뭐 결혼이니 뭐 승진이니 무슨 뭐 돈이 생긴 이런 거는 약간 그 물 위에 떠 있는 배 같은 거고, 건강은 수면 같아. 되게 내 느낌엔 수면. 좀 더 가까워. 근본적인 어떤 밑에 물결에 가까워. 그 이제 수면 밑에 또 이제 물결은 이제 파동을 만드는 건 그렇지. 근데 이제 그 시간에 따라서 일어나는 물결을 이렇게 표시한 거잖아. 시간에 따라서 그 해 물결, 그 해 중에서도 그 달의 물결, 그다음 그 달 중에서 그 일의 물결, 시의 물결, 그 물결을 계속 표시를 하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경락을 보는 거나 크게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있거든. 그렇죠. 뭐 동양 학문은 어찌됐건 음양 오행에서 다 나왔으니까. 그냥 그 사람이 오면 이렇게 질문을 해. 그럼 그 질문을 이렇게 딱 이 안으로 들어, 이 안으로. 그러니까 이 안으로 듣는다는 게, 그러니까 그 사람의 그 질문하는 말이 이렇게 이제 마치 물에 떠 있는 배처럼 이렇게 이게 와. 이렇게 배가 와, 나한테 이렇게. 그거는 그 배에 주목을 해서 보면 안 보여. 근데 그 사람의 그 말이 나오면서 그 목소리를 일으키는 내면에 그 진동이 있거든. 그걸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야. 그러면은
그 사람이 어떻게 할 거라는 걸 알겠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방식이 가능한 것 같아. 그러니까 이미 그 사람 내면 안에서 그냥 그 에너지가 조합이 돼서 어떤 질문이 이렇게 딱 해. 그럼 그게 크게 이제 보면 이제 표면에 있고, 물살 위에 물 표면이 있고, 그러니까 물 표면 안에 이제 그 안에서 뭐가 막 만들어서 결국에는 말을 딱 하게 해서 배를 쭉 띄우는 거지. 근데 그 배에 주목을 하면 그게 안 보여. 그래서 이렇게 배에 주목을 안 하는 방식은 이 가운데를 쓰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거를 옛날 사람들은 그걸 이제 선정이라고 그랬어. 선정. 그러니까 언어적인 분별을 최대한 차단시키고, 그 다음에 그 사람 안에서 목소리와 목소리 안에서 이렇게 그 목소리가 이렇게 나오는 그 밑에 이렇게 있는 그 진동수를 이렇게 계속 캐치하는 방식. 그 사람이 이미 답을 가지고 있어. 그 이미 속에서는 결정이 돼 있어. 근데 의식에서는 질문을 해. 나는 모르겠는데 이러고. 이미 자기 몸에서는 이미 반응을 다 해. 하는데 자기 의식에서는 질문을 해. 저 결혼해 안 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 사람이 뭘 바꿀 수 있냐. 그 바꾸려면 어떤 걸 건드려야 되냐. 뭐 이런 이제 질문을 아마 부탁도 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배를 바꿀 것이냐. 아니면 노를 저어서 물살을 바꿔? 이거 불가능하잖아. 근데 사람들은 배 위에 앉아가지고 노를 저어서 물살을 바꾸려고 그래. 사주를 하고 상담을 해보면 아까처럼 대부분은 이미 자기가 결정을 다 해요. 결정을 했고 이제 거기서 이제 뭐랄까 응원이나 위로를 받고 싶은 게 되게 많아요. 그치. 그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맞아. 들어보면 이 사람은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은 사주가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사람마다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금이 센 사람하고 화가 센 사람하고 토가 센 사람하고 차이가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내가 한마디를 했을 때 그냥 이렇게 듣고 이렇게 가볍게 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듣고 이렇게 내리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듣고 꽂히는 사람이 있고 뭐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에 따라서 이제 말하는 것도 약간 다르긴 하는데 대부분은 들어보면 이미 자기는 결정을 하고 이미 갖고 있는데 뭐 좋다는 얘기 그러니까 위로시고 듣고 이게 들은 거지. 어떻게 말하면 근데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이제 상황에 따라서는 약간 들어서 이 사람을 좀 약간 응원해주는 이런 것도 있지만 또 다르게 얘기하면 뭐냐면 이미 결정해서 온 사람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상담할 필요가 없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특히 대표적인 그래요. 결혼 같은 경우 이미 결정하고 왔는데 궁합이 뭐가 봐? 의미가 없잖아요, 사실은. 근데 이제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 안 나오면 듣고 싶은 얘기 할 때까지 쫓아다니는 거죠. 그렇지. 그리고 확신을 가져. 쫓아다니는 거야. 역시 나의 최고의 궁합을 만났어.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 그래서 사주가 과연 상담식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그냥 찍어주러 갈 것이냐 차이는 있겠지만 대부분은 요즘에는 내가 봤을 때는 상담식으로 가는 게 더 좋긴 한데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상담식이 아니라 결정해 주기를 바라는 거죠. 내가 좋은 결정을 했어. 근데 사주상 봤더니 좋대. 그러면 이제 그다음부터 편해지는 거죠. 그 얘기를 듣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래.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물 위에 떠 있는 배만 보거든. 그리고 배를 건너서 타려고 그래. 근데 배를 건너서 타려면 그 배가 움직여야 되는데 움직이는 힘은 밑에 있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은 밑에 움직이는 힘을 얘기하면 못 알아듣고, 그러니까 표현을 자꾸만 비유적으로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이제 얘기했던 게 해석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해석을 할 때 밑에 있는 움직임을 해석하는 데는 우리 언어가 너무 부족하거든. 그러니까 10글자, 12글자, 10간 12줄도 사실 부족해. 물론 그것만으로도 참 많은 변수를 담을 수 있지만은 그 밑에서 있는 거를 그걸 풀어서 이 10가 22글자 안에 있는 그 조합을 가지고서 이제 설명을 하는 게 그것도 복잡한데. 그러니까 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너는 나무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어쩔 수 없이 그냥 그렇지. 해석을 다양하게 해석해 내는 거지. 뭐 너는 뭐 무슨 뭐 물 위에 떠 있는 조각배네. 너는 물 위에 떠 있는 통나무네. 뭐 너는 바위 위에 있는 이끼네. 뭐 이럴 수 그렇지. 그렇게 해줘야 그나마 조금. 근데 그렇게 얘기해도 그게 뭔지 몰라.
너무 막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해 버리면 또 막 말의 어떤 해석상에 와다르니까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러니까 사주가 그런 것 같아요. 사주가 그냥 배워서 내 수련에 아니면 나를 좀 약간 그런 데 도움이 되는 거냐 아니면 사주가 다른 사람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근데 다른 사람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프로지. 돈 받고 하는 거고. 어차피 나는 그건 아니잖아. 그러면 나는 그냥 뭐냐면 내가 배워서 그 건강이라든가 내 어떤 마음 이런 좀 바라보는 데 도움되는 이런 방편 쪽으로만 나는 사실 어느 정도 선을 긋거든요. 사실 개인적으로. 내가 사실 배우는 목적은 나는 건강하고 내 마음 어떤 바라보는 방편이다. 이게 나한테 뭐 돈 이런 걸 별로 물어보지 마. 그렇게 얘기해도 물어봐. 결국 8글자가 다 때잖아요, 때.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때라고 하는 게 사실은 시공간이니까. 그러니까 에너지를 이제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지구의 위치잖아. 그렇죠. 그 에너지 그 순간에 그러니까 어떤 에너지를 받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지구와 태양과 어떤 이 달에서의 어떤 위치 어디쯤에서 이렇게 있는지를 그 다음에 그 위치에 있을 때 내가 어떤 존재가 이렇게 태어난다 할 때 싹이 딱 씨앗이 딱 피어난다. 한번 이제 태어나면서 첫 울음을 했을 때 그 첫 숨을 받아들일 때 그 순간 에너지가 이제 내 몸과 마음을 형성한다고 이제 사주에서는 보는 거예요. 그건 굉장히 과학적인 거야 내 생각에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태어나서 그 에너지가 내 팔자를 이제 형성하는 거고.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 있다가 예를 들면 자시에 나와. 그러면 자시에는 담경이 돌잖아. 자가 간담.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자를 적이라고 해석하지. 그때부터 양이 이렇게 싹 이렇게 피어오르는 순간. 그렇게 어떤 시간에 어떤 존재가 이렇게 피어난다고 하는 건 그 자시의 에너지로 태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누군가 자시에 태어났다. 그러면 걔는 자시의 에너지로 태어나는 거거든. 싹이 트는 거거든. 그러니까 어떤 존재가 태어난다 이거는 걔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움직여서 나타나게 하는 그 밑에 에너지가 있다는 거지. 그 에너지가 걔를 이렇게 딱 솟아오르게 하기 때문에 걔는 그 에너지지. 나무가 자시에 딱 싹이 나와. 그럼 걔는 그 힘으로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그 힘이 작동할 때 났기 때문에. 그때 그러니까 되게 상식적이고 과학적인 설명이지. 그러면은 그 자라고 하는 글자를 계속 이렇게 경험을 해야 풀이를 할 수 있잖아. 자라는 글자를. 그래야 자신이 태어난 사람을 이렇게 느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경락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중요하다고 난 생각해. 사주 공부를 하려면 그 경락을 체험해야 돼. 안 하면은 이렇게 막막해. 그래서 그게 힘드니까는 글자만 계속 맞추는 거야. 얘하고 얘는 상극이고 극이고 충이고 얘는 뭐 이렇게 계속 그렇게 해도 확신이 안 서. 그러니까 문제를 풀었는데 이게 내 안에서 어떤 이게 일치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머릿속에서 이렇게 계산된 걸로만 이렇게 딱 이렇게 답을 찾아서 얘기하려니까